자,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제가 누차 얘기합니다만, 이 수업의 목적은 교양이에요. 교양은 교양답게 놀자. 쪼잘하게 성적 갖고 너무 아웅당하지 마시고, 솔직히 말하면은, 제 마음 같으면은, 내 수업들은 모든 학생들 다 A 주고 싶어요. 이 좋은 학문을 배우고 상식이 많아지는데 왜 A를 안 주겠어요? 근데 다 A 주면 아마 교무과에서 야단나겠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교수로서 어쩔 수 없이 이제 A, B, C, D 나눠줄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교수로서는 최대한 점수를 학생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최대한, 그건 내가 공개석상에서 이렇게 밝히기가 어렵습니다만, 그렇게만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아마 조교들은 알아요. 조교들이나 또 아니면 여기 나중에 성적 산정하는 거를 관여하는 사람들은 알 텐데, 내가 어쨌든 교수로서 학생들한테 최대한 해줄 수 있는 데는 다 해줘요. 심지어는 점수를 매길 때 이렇게 오차 범위에서 이렇게 어긋나면은 교수 평점이 깎여요. 그걸 감수하고서라도 나는 내 할 수 있는 선 내에서 최대한 학생들한테 유리하게 쉽게 말해 A를 더 많이 준다는 얘기예요.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그게 상대평가니까 A 30%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A 플러스하고 A 제로하고 15%를 주게 돼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저는 그냥 다 A 플러스로 다 30% 줘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A 제로가 없으니까 다 A 플러스. 그럼 훨씬 유리하죠. 그런 거서부터 비롯해서 어쨌든 내가 처리할 수 있는 선에는 최대한 한다. 그러고도 사실은 어쩔 수 없이 내가 B나 C를 주는 학생이 생겨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난 그거 이해를 해줘야지. 그걸 가끔 아웅다웅 그럼 나 쪼잔해 싫어. 그러면은 나는 FM대로예요. 진짜 그러면은. 나는 원래 웬만하면 좋게 넘어갑니다만, 그 마음을 몰라주고 꼬장 부리는 애가 있다. 이러면 그거는 상식이 어긋난다. 그거는 FM대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하지만 내가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편하게 들어라. 그리고 교수로서는 어쩔 수 없이 A, B, C를 나눠줄 수가 없는 괴로움이 있다. 이걸 좀 이해 좀 해달라. 이런 뜻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번 주 수업은 제목을 우리나라 식품 문화도 우리 문화가 어떤가 이런 얘기를 적어놨는데요. 저는 이제 제 이력서를 봐도 알겠습니다만, 저는 사실은 농대를 졸업을 했어요. 농대를 졸업하고 한의대를 또 들어갔어요. 그리고 또 저는 옛날 서당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농업과 한의학 특히 사상의학, 그리고 옛날 고서, 이 세 가지를 엮는 작업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하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별로 없다 보니까 사람이 없으면 희소가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실력은 별로 없는데 그 실력에 비해서 대접을 많이 받더라고요. 왜냐면 국내에 나같이 하는 사람이 별로 안 계시니까. 그래서 내가 이 말을 하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도 자기 분야에서 남들 다 하는 거 똑같이 하지 말어. 그럼 별 볼일 없어요. 남들 다 하는 거 해봤자 쌓이고 쌓였다고. 그러지 말고 자기만의 장점, 남들이 못하고 나만이 할 수 있는 거를 개발을 하세요. 뭘 접목을 하든지 아니면 더 개발하면, 그러면은 독특감이 인정이 돼서 그걸 찾는 여러분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할게. 남들 하는 거 똑같이 흉내내지 마라. 그래봤자 별거 아니야. 그러지 마시고, 남들은 못하고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걸 하란 말이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을 짓는다. 그럼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옛날, 한옥을 짓는 데들 제일 중요해. 대들보죠. 그죠? 그거 누가 몰라. 대들보 중요한 거. 근데, 대들보만으로 집이 될까? 창문도 필요하죠. 경칩도 필요하죠. 전등도 있어야죠. 창호지도 필요해. 다 필요한 거예요. 구들장도 필요해. 문고리도 필요해. 그래야 집이 되는 거지. 대들보만 딸랑 논다고 되나? 물론 그 집을 짓는데 중요한 건 대들보죠. 하지만 다른 것도 중요한 거야. 여러분이 마찬가지야. 사람이라는 거는 집을 짓는다. 그러면 내가 경칩을 무지하게 잘 만드는 사람이야. 그러면은 최고의 집을 지으려면 경칩을 잘 만드는 사람 부를 수밖에 없는 거야. 당연하겠죠. 인류면 부르는 거야. 꼭 대들보를 고집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생각해서 내가 대들보 제목이다. 대들보가 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대들보 내면 좋지. 근데 그게 안 되면은
대들보 대신 석가래를 하란 말이야. 또 창호제를 만들대. 그러면 제대로 하면 되거든. 그러면은 인류는 인류끼리 통하는 거야. 그게 중요한 거야.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창호제는 우습게 생각하거든. 경칩은 우습게 생각하고 무조건 대들보면 돼. 그러니까 백내려도 안 되는 거야. 그리고 거기 쌓이고 쌓였거든. 그럴 필요 없어요. 자, 내가 처음에 그 강의를 처음 맡은 게 벌써 꽤 오래전입니다만, 나는 그때 석사과정일 때 맡았어요. 석사과정, 졸업도 안 했는데, 그때는 저기 협성대학교라고 저기 있어요. 모 학교가 있는데, 거기서 연락이 왔어요. 시간 강사, 저도 지금도 시간 강사입니다만, 시간 강사라는데 교양 과목을 가르쳐라. 대부분의 한의사들은 한의과대학을 가르치길 원해요. 근데 저는 석사 졸업도 안 했어. 그때 석사 2년 차인가 그랬는데. 근데 저는 거길 갔어요. 남들 다 안 간 데를 갔어요. 힘든 결정이었죠. 그래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남들이 다 나는 교양 과목을 저는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교양 과목을 가르치면서 일반 한의대생이 아닌 일반 학생들이 배울 수 있는 수준, 눈높이를 맞추고 그거를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재미나게. 그리고 편하게 이해를 시키려고 노력해요. 그 결과 남들이 다 안 가는 자리였어요. 하지만 나는 그거를 승화를 시켰어. 오히려 승화를 시켜서 여러분들이 아마 가끔 텔레비전 보다 보면 내가 나오는 걸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또 지금도 내가 방송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나는 일반인들을 상대로 하는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하고 개발을 했어요. 그리고 결과 어떻게 될까요? 방송에도 나가고 쉽게 표현해. 보통 한의사들은 어렵게 표현해. 그러지 않아요. 나는 쉽게. 왜냐면 교양감을 갖췄으니까. 그리고 일반 대기업체라든지 이런 데 특강을 자주 나가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은 어디 회사에 취직했다 이랬을 때 그 교양 과목으로 뭘 듣고 싶다. 회사에 가면 그런 강좌들이 많아요. 그럴 때 나를 초빙을 해요. 그럼 내가 더 재미나게 얘기하죠. 그런데 자주 가요, 내가. 그러면 가면 정말 재밌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쉽게 이해를 해. 왜 그럴까요? 그 힘은 교양 과목을 내가 같이 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 사상의학을 교양 과목으로 가르치는 건 저밖에 없어요. 없어.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있나? 그건 내가 잘 알아요. 왜 그러냐면은 내가 사상의학 이사거든요. 이사하니까 우리 누가 누군지 뻔히 알거든요. 최소한 내가 모르는 누가 또 있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현재로서는 그렇게 없어요. 이 얘기는 뭐냐? 희소가치로 만들었대, 저는. 오히려 남들 다 안 가는 자리다. 그러고서 내 걸로 만들어서 오히려 승화시키니까 이 자리가 되는. 그러니까 또 책도 쓰고 뭐도 쓰고 그러고서 오늘의 이 자리가 또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자리라고 해서 탄탄한 길만 걷지 말아요. 오히려 남들 안 가는 길, 안 하는 것이 오히려 기회가 되고 그걸 승화시키면 내 걸로 만들 수가 있고 한쪽에서 그런 게는 무수히 많다. 그런 거를 우습게 생각하지 말아요. 자, 여러분들 직장을 가셔도 마찬가지예요. 직장 가질 때도 뭐 할 때 남들 다 안 가는 길, 그 길이 오히려 나중에 빛볼지도 몰라요. 10년 뒤, 20년 뒤에는 알 수 없어요. 자기가 하기 나름이야. 어떻게 그거를 극복하고 만드는 그거의 능력이지. 그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겁내지 마세요. 그리고 회피하지 마세요. 인생 그런 거다. 자, 나 같은 경우는 그랬다. 남들 다 가는 교양 과목을 지금도 일반 대학교에서 교양 과목 개설하잖아요. 사상학 개설했다 폐강이 돼. 강사를 못 구해서. 한의사들 연락해봐야 안 가요. 사실은 월급은 아무것도 안 돼요. 이 강사료는 껌값도 안 돼. 미안한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하면 그렇습니다만 이 한의사한테는 껌값도 안 돼. 안 해. 그리고 진료를 하루 빼야 되는데 이건 신경 많이 쓰는데 그걸 왜 해? 안 하지. 하지만 나는 또 어떻게 했어요? 그걸 과감히 하고 승화시키고 그리고 또 나는 지금 진료를 3일밖에 안 해요. 남은 시간 변화 써요. 그러니까 남은 시간 변화 쓰니까 다른 데 특강의 의뢰가 와도 쉽게 가요. 왜냐면 그 시간에 나머지 4일이 변화 쓰니까. 근데 보통 한의사들은 진료하고 겹친단 말이야. 그럼 특강 의뢰가 와도 갈까 말까 고민을 해요. 특강을 가면은 그만큼 진료를 빼야 되니까. 오는 환자하고 약속이 어그러지니까. 환자 보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 약속이거든,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고민하다가 되게 거절을 하죠. 특강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예상외로 기업체나 이런 데서 특강을 의뢰를 할 때 사람이 없어요. 한의사도 연락하면 시간이 다 안 된다 그래요. 그런 이유가 그런 거다. 하지만 나는 미리 아예 변왔다. 그러니까 좀 쉽게 하는 거예요.
자, 진료를 줄이면 수입이 줄어들어. 그럼 미친 짓이야, 어떻게 보면은. 근데 미친 짓이 아니라 오히려 정도를 걷고 내 삶의 질을 높일 수가 있었던 거야. 이것도 하나의 방법. 나도 인간인데 욕심이 없겠어요. 진료 일주일 하다가 반으로 뚝딱 잘랐어. 무지하게 힘들어요. 수입이 반으로 줄는 거야. 더 줄어. 왜냐면 지출은 똑같으니까. 들어오는 건 반으로 줄고 지출은 똑같으니까 내 순수익은 더 줄어들죠. 정말 힘들지. 하지만 그 이면에 나는 다른 걸 얻을 수가 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는 것도 사실 진료를 줄였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또 내가 어디 강의를 다닌 것도 그런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다. 반드시 이 길만이 아니다. 여러 가지 길이 있다. 그걸 어떻게 내 걸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하게 오늘은 뭐 서설이 좀 길었네, 제가. 오늘 강의 주제는 우리나라 식품문화의 우수성인데요. 우리나라의 이제 특징을 몇 가지 좀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참 화강한 국가예요, 화강. 우리 산에 가면 어때요? 산에 가면은 북악산이다. 악자들은 북한산이다. 아니면은 설악산이다. 관악산이다. 어때요? 큰 바위들이 보이죠? 그래서 악자를 쓰죠. 토산, 흙이 있는 산, 암산과 토산이 틀려요. 토산은 흙이 많은 데고 암산은 바위가 보여요. 그래서 동양화를 그리는 사람은 알겠습니다만 토산을 그릴 때는 음기운이 많죠. 그러면 필체를 써도 이렇게 내려 썼어요. 부속을 때. 암산은 필체 위에서 밑에 위로 그래요. 그러면은 밑에서 위로 하면 양기운이 강해지죠. 위에서 밑으로 하면은 음기운이 강해지고. 그래서 똑같이 붓으로 그리더라도 그게 달라요. 그럼 느낌이 달라. 그래서 토산과 암산을 그리는 요령이 다르죠. 그건 내가 미대 교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말하고, 어쨌든 사상의학적으로 그러니까 음양을 다 따져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화백이 음인이나 양인에 따라서 산수화를 그린다 이럴 때도 느낌이 달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작가가 책을 써도, 논문을 쓰든 책을 쓰더라도 음인, 소양인, 태음인에 따라서 달라요. 문체가. 그걸 우리가 나오는데, 어쨌든 이 시간의 주제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얘기를 하고, 어쨌든 악자들 가는 거, 바위가 있다. 그래서 중국 애들이 되게 부러워하죠. 우리나라 와서는 금강산을 보고. 왜냐면 바위도 적당히 있고 흙도 있고 적당히 다 음양의 조화가 있으니까. 그래서 뿅 가죠. 그래서 금강산이 세계 최고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 화강암지대라는 특징은 뭘까요? 한번 산에 한번 가봐요. 화강암지대에 쫙 설악산이나 물이 무지개 맑죠. 화강암지대의 특징은 물이 자연정수가 돼요. 다시 말할게요. 우리나라는 화강암지대에 있기 때문에 국토 전체가 자연정수가 있는 나라랑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아무데나 땅을 파도 그 물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전 세계를 다 털어서 그럴 수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 중국 가서 한번 물 파서 먹어봐요. 맹물 그냥 먹어봐. 배탈 나. 독일 가서 먹어봐요. 배탈 더 심해. 그건 석회암지대라. 프랑스 가도 그래요. 다른 나라 아무데나 땅 파서 그 물을 못 먹어요, 잘. 왜냐면 탈락이 탁 쉬워요. 물이 안 좋으니까. 우리는 물이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삼천리 금수강산이라고 그래요. 근데 요새는 좀 오염이 돼서 가끔 문제가 됩니다만 어쨌든 금수강산이다. 그래서 어쨌든 물이 맑다. 물이 맑으면은 아무데나 땅을 파도 그 물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살기 좋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삼이다. 인삼을 기르는데 인삼은 맑은 물을 필요해요. 그러면은 인삼이 고려인삼 제대로 된 인삼 효과가 나오는데, 그 인삼 씨앗을, 우리나라 고려인삼 씨앗을 중국이나 미국에 심어봐요. 그 맛이 안 나요. 왜냐하면 인삼을 기를 때는 사계절이 분명해야 되고 맑은 물을 먹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안 되거든. 그러니까 고려인삼 씨앗을 똑같이 중국에 심어도 고려인삼 효과가 안 난다니까. 우리나라 인삼이 효과가 나죠. 그 이유는 물이 좋기 때문에. 또 배추도 마찬가지예요. 배추 있죠? 우리 먹는 배추. 배추도 맑은 물을 먹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배추를 먹으면 맛있는데 그 똑같은 배추 씨앗을 중국에 가다 심잖아요. 그 단맛이 안 나요. 한번 보세요. 그런 것이 차이다. 어쨌든 우리는 물이 그렇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는 화강암지대의 특징이 뭐냐면 장마철에 아무리 물이 불어도 3일이면 물이 다 빠져요.
이 중국이나 이런 데 가면 그렇지 않죠. 중국은 장 맞았다 이러면 한 달, 두 달, 세 달을 가요. 물이 안 빠져. 물도 탁하고.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장 맞아봤자 2, 3일은 물 다 빠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고서 또 사계절이 분명하죠. 엊그저께 무지하게 더운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추워. 아유 추워 죽겠는데 며칠 있으면 또 더워. 몇 달 있으면은 금방 못 변해. 사계절이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질은 화끈한 걸 좋아해요. 왜냐면 확확 변하니까 진득하게 만만디가 이게 아니야. 날씨가 걔도 확 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할 때만 확 했다도 금방 식어져요. 이게 강해. 그러니까 열정이 있는 나라야. 그러니까 우리는 예를 들어서 4.19 때 그 이승만 물러가라 막 그렇게 했지만 이승만 물러가려면 다 눈물을 흘리죠. 그런 거야. 이 세상에. 그건 뭐냐면은 열정 있는 나라. 왜냐하면 사계절이 분명하고 물이 맑고 그러다 보니까 화끈한 우리가 뭐 축구한다 그러면 화끈한 확 모였다 그러면 딱 흩어져야 돼. 그러다 흐지부지하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일본 놈도 우리를 보고 뭐 냄비근성이다 하는데 그건 무식한 표현이고 어쨌든 우리는 화끈한 민족이다. 근데 그 열정은 대단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종교가 퍼져도 확 퍼져요. 찐득찐득하지 않아. 확 퍼지는 게. 왜냐하면 화끈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이 화끈한 민족의 특징은 뭐야? 음식도 화끈하게 먹는 걸 좋아해요. 담백하면서도 화끈한 거. 그리고 깊은 맛을 좋아해요. 물이 좋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곳곳에 약수터가 많아요. 좋은 말. 그러면 물맛이 다 달라. 그거를 계속 먹어왔어요. 그러니까 그 물을 먹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미각 훈련을 계속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한 국이나 찌개를 우리는 계속 먹어왔어요. 그러니까 국이나 찌개를 오랫동안 끓이다 보면 국물이 진맛이 나죠. 진국이라고 해요. 진국. 그걸 먹어보니까 미각이 엄청나게 뛰어났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 민족은 예전부터 화끈하고 그래서 고추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콜럼버스가 미대륙을 발견한 다음에 사실 처음 발견은 아니죠. 이제 재발견한 거죠. 콜럼버스 미대륙 발견한 다음에 고추를 가져왔어요. 그때는 전 세계로 다 퍼졌어요. 근데 유럽으로 갖고 왔다 전 세계로 퍼졌는데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고추를 화초, 관상용으로만 썼어요. 근데 우리는 화끈한 민족이니까 고추를 어떻게 써요? 김치에 쓰기 시작했다. 물론 김치에 쓰기 전에 예전에는 천초라고 해서 여러분들 그 추어탕집에서 넣는 거 산초가루 알죠? 추어탕집에 넣는 그 가루 같은 거 넣는 거. 예전에는 김치를 담글 때 산초가루로 썼어요. 지금도 간혹가다 그 산골이라든지 경상북도 산골이라든지 예를 들면 지금도 간혹가다 그 고춧가루를 안 쓰고 산초가루로 담은 김치를 쓰는 데가 간혹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그랬다가 고추가 이제 전세로 딱 퍼졌어. 우리나라 들어가. 우리는 딱 먹으면 화끈하거든. 그러니까 산초 대신 고춧가루를 다 쓴 거야. 그리고 뭐 다양하게 고추를 개발한 거야, 우리는. 그래서 전 세계에서 고추가 똑같이 퍼졌습니다만 고추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가장 잘 응용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대단해요. 그것이 우리 민족성과 맞추지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그걸 활용한 것이 대단한 거다. 라는 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제 고추를 하는 거면 사실 그런 이유는 있죠. 고추는 산패를 막아줘요. 그 고기가 썩는 걸 막아줘요. 고춧가루는 산패를 막아주기 때문에 젓갈이 발달이 되고 또한 김치에도 젓갈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옛날 김치에는 그 젓갈을 잘 못 썼어요. 왜냐하면 잘 썩으니까 고기를 못 넣었어요. 그런데 고춧가루를 쓰고 수 없다는 젓갈을 넣기.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김치가 동물성과 식물성 다 어우러지는 그런 어떤 거를 개발할 수가 있었던 거죠, 우리가. 그것이 이제 가능했던 것이 우리나라였다. 그래서 어쨌든 그 화끈한 나라, 그러니까.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물이 맑다 보니까 우리는 국이나 찌개를 끓여 먹어요. 그래서 또 오랫동안, 뼈국물 같은 거 오랫동안 우려내면 어때요? 마치 진맛이 나타나죠. 근데 다른 나라에는 어떨까요? 국이나 찌개가 있을까요? 없죠. 왜 그럴까요? 물이 안 좋으니까. 아무리 재료가 좋아도 물이 안 좋으면 찌개가 안 돼요. 국맛이 안 나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그게 없으니까 어떤 게 발달이 될까요? 생고기를 그냥 먹든지 아니면은 불에다가 구워 먹든지 기름에 튀기든지 또 다른 방법 있어요? 없어요. 끓여 먹는 게 없단 말이야. 우리나라만이 가능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국이나 찌개 문화란 말이야. 그러니까 국이나 찌개를 먹으려면 떠먹으려면은
수저가 필요하죠. 수저가 필요한가 수저로 먹다 보니까 젓가락도 쓰게 되고 그러니까 젓가락을 우리는 쇠젓가락으로 써요. 이유가 뭘까요? 수저를 쇠숟가락으로 만들었으니까 대가 되기 위해서 젓가락을 쇠젓가락 쓰는 거예요. 중국은 어때? 대나무 젓가락이죠. 왜냐면 그거 국물 문화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먹어도 젓가락 깨작깨작 먹죠. 우리는 어때? 뭐 물 말아서 먹기도 하고 수저로 먹고 그러죠. 그리고 일본은 어때? 젓가락 삐죽해요. 왜 그럴까요? 생선회를 발라 먹어야 되니까. 살을 발라 먹어야 되니까. 국문화는 우리나라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쇠젓가락과 쇠숟가락을 쓰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물맛이 좋으니까 물 먹고 나서 물맛 좋다는 데 이런 데 약수터 가서 훈련을 계속 해왔어요. 그리고 국이나 찌개는 끓일 때마다 맛이 다르죠. 재료가 똑같아도 비율에 따라서 맛에 따라서 조합에 따라서 맛이 계속 천차만별이야. 그러니까 질리지가 않죠. 자, 음식 맛이 항상 똑같으면은 아무리 맛있어도 한 일주일 열흘 먹어봐 질린다고. 오래 못 먹어요. 근데 우리는 국이나 찌개를 끓여도 재료에 따라서 맛이 계속 틀려져. 1년 내내 먹어도 안 질려. 그러니까 우리는 식탁에 국이나 찌개가 다 없다. 뭔가 허전하죠. 대접받는 게 아니야. 국이나 찌개가 반드시 있어야 돼. 왜 그러냐면 먹어왔으니까. 또 김치도 마찬가지죠. 김치도 어때? 김장했을 때 처음 겉절이라고 그러죠. 그거 할 때 먹는 거하고 또 며칠 있다 먹는 거하고 또 일주일 지나서 열흘 맛이 다 틀리죠. 또 다 셔꼬부라졌을 때 그 맛이 또 틀리죠. 발효식품이야. 발효식품의 특징은 발효되는 과정에 따라서 맛이 미묘한 차이가 계속 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김치를 먹을 때 미각 훈련이 된 거죠. 자, 다시 정리하면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국이나 찌개, 김치를 먹고 조물을 먹으면서 어떻게 될까요? 감각이 뛰어나요. 즉 미감, 촉감 이것이 뛰어나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감이 발달하겠죠. 우리는. 그러니까 감성적이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느낌이 좋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만들었다. 자동차의 떨림 우리는 금방 발견한단 말이야. 자동차의 소음 우리는 발견해 서해는 둔해서 몰라. 뭐 만드는 거 손재주가 있어요. 왜 그럴까? 감각이 뛰어나니까. 촉감 우리 뭐 음식 만들 때 손으로 넣잖아. 손으로 넣을 때 손으로 딱 만들면 정답이야. 기가 막히게. 그게 뛰어난 거야. 우리는 손재주가 뛰어나. 왜 그럴까? 젓가락을 썼으니까. 그리고 뭘 담그면 손으로 넣으면서 그걸 했고 맛을 느껴보고 우리 겉절이 먹을 때 손으로 딱 찢어 먹을 때 김치 먹을 때 어때? 딱 그거 훈련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KTX 타보죠. KTX 탈 때 우리 역방향이라고 그러지. 거꾸로 하는 거 되게 싫어하죠. 왜 그래? 그 느낌이 틀리거든. 근데 프랑스는 어때요? KTX에서 프랑스에서 가져왔죠. 프랑스는 역방향에도 상관이 없어. 잘 몰라. 왜 그럴까? 둔하니까. 우리는 우수민족이고 그쪽은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둔하니까 느낌이 없고 우리는 민감하니까 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즘 소위 말해서 IT 산업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이든 뭐든 그 민감한 차이들 우리는 느낀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잡아내거든. 자동차 떨림. 그래서 전 세계에서 신차를 만들었을 때 테스트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쓰면 정확하다는 거야. 그 전 세계에 다 알려졌거든. 그리고 뭐 손재주로 뭐 만드는 거 기가 막히죠. 우리는. 감각이 뛰어나니까. 왜 그래요? 어렸을 때 우리는 훈련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또 하나 더 얘기하면 우리 이제 젓갈 문화가 많이 발달한 이유가 삼면이 바다예요. 삼면이 바다라고 하는 얘기는 아무리 내륙 지역이라도 강원도 산골이든지 충청북도 산골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산골에 3일만 걸어가면 바다를 볼 수가 있어요. 이 얘기는 소금이 공급이 된다는 얘기야. 우리나라 국토 전체가. 사람이 소금 없이 못 살죠. 소금 있어야 돼. 근데 소금하고 마주치는 건 뭘까? 젓갈이 젓갈. 그게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젓갈 문화도 또 젓갈도 만들 때마다 그 저장했을 때 그 맛이 다 틀리죠. 그런 것이 발달하는 게 그런 거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는 이런 어떤 특징들 때문에 지금의 오늘의 우리가 된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IT의 강국이 된 이유도 그런 느낌, 차이들, 그리고 최첨단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는 느낌이 더 발달하기 때문에 더 발전할 수 있는 소리가 강하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제 또 이런 얘기하죠. 그 옛날에 뭐 유학생들이 처음에 이제 외국을 나갔는데 외국에서는 소꼬리나 소조, 머리가 다 버려요. 안 먹어. 고기가 별로 없으니까. 거기 살코기만 먹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버리는 거 우리 유학생들이 버리는 거 좀 달라고 해서 우리는 끓여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새는 이제 그걸 알고 외국 사람들 이제 돈 받고 파면 되지. 꼬리도. 근데 여러분 꼬리곰탕이니 먹어봐요. 또 우족 사다가 푹푹 삶아. 무지하게 맛있죠. 서양인들 그걸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걸 보고, 아, 우리나라는 가난했기 때문에 꼬리까지 먹었다. 그리고 살코기 먹으면 혼자밖에 못 먹는데, 끓여서 먹으면 여러 사람 먹을 수 있으니까 가난했기 때문에 여러 사람 먹기 위해서 끓여 먹었다라고 얘기하길래. 그건 식민사관이다. 그건 우리나라의 고유문화를 이해를 못하는 거야. 무식한 얘기죠. 그건 식민사관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급문화. 자, 항상 같은 맛을 먹는 게 뭐야? 하급문화라고 그래. 저급한 거야. 고급문화는 만들 때마다 맛이 틀려지는 거야. 그게 고급이야. 최고급. 그 미묘한 차이. 그 느낌이라고. 하다못해 김치를 담궈도 우리는 김치에다가 김치 나중에 그 마지막 국물. 그것도 맛있죠. 김치국물. 일본은 어때? 김치 해서 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다 시쳐. 발효를 시켜도. 그 시친 거를 먹어. 국물을 안 먹어, 거기는. 왜 그럴까요? 국물 문화가 아니야. 근데 진국은 뭐야? 국물이죠, 또. 우리는 그 맛을, 그러면서, 그 시원한 그 맛을 느껴. 참 대단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를 먹더라도 우리는 살코기 이름이 무지만 만들어. 뭐 등신, 안심,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차돌배기니, 많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나다. 소 부위요. 부위별로. 무수히 이름이 많고. 또, 꼬리까지 먹는단 말이야. 끓여서도 먹고, 지져서도 먹고, 기타 등등. 심지어 우리는 살코기를 먹어도, 구워서도 먹었습니다만, 양념을 해서 불고기라는 걸 개발을 해요. 그 맛이 또 다르거든. 또 불고기 걷을 때 그 국물. 그 맛있거든. 그래서 전 세계로 좀 유명한 거네, 불고기. 한국의 불고기에서. 똑같이 서양에서 소 잡아먹고, 우리도 소 잡아먹는데, 우리는 그렇게 다양한 요리를 개발했단 말이야. 서양에서는 둔하니까 못하고. 왜 그럴까요? 물이 안 좋으니까. 물 안 좋은 나라에서는 끓여 먹을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꼬리를 먹을 수가 없어. 꼬리를 튀겨 먹을 거야. 구워 먹을 거야. 족 어떻게 못 먹어요. 머리 대가리 못 먹는 거야. 살이 없으니까 별로. 근데 그거를 푸푸 3시간이나 푸푸 삶으면 그 진맛이 나타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내장까지도 다 먹었죠. 그 내장 갖고 양이라고 해서 많이 먹잖아요. 실제 뭐 첫nhập이라서 그 내장 그 위장 그러니까 밥통 거기다 첫nhập 도 먹고 많이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우리 민족의 우수성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소를 먹어도 다양하게 먹으면 입맛을 즐긴 거예요. 그런 고급 문화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된 거지. 뭐 식민사관은 뭐 천만의 말씀 그런 게 아니다. 그건 무식한 말이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그 꼬리까지 먹는 건 그런 거다. 그래서 이제는 서양 애들도 그걸 배워서 이제 조금씩 배워간다는 거 아니야, 우리나라. 대표적인 게 또 우리가 이 부대찌개. 소세지는 미군 부대에서 나왔어요, 분명히. 근데 우리는 그 소세지를 갖고 콩나물도 넣고 뭐 적당히 넣어서 부대찌개를 만들었어요. 그 국물 맛이 또 일품이야. 그래서 이 서양 그 미군 부대들이 이제 외박 나갔다가 밖에 나갔다가 부대찌개 먹고 그럼 하도 맛있어서 미국으로 돌아간다고 부대찌개 먹는다는 거야. 소세지는 서에서 만들었습니다만 그 소세지를 가지고 부대찌개를 만들어 우리나라고 개발하고 또 그거를 수출해. 뿅 간다는 거 아니야. 그 맛들린 사람들은 진국이 거기 있으니까 그 맛이 나거든. 우리는 그게 있어요. 우리는 국물 문화예요. 그러니까 뛰어난 거야.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음식이 와도 창조를 해. 자, 지금도 아까 고추가 들어와도 우리는 새로운 걸 창조했다고 그랬죠. 맞죠? 소세지가 들어와도 우리는 창조를 해요. 지금도 뭐 마요네즈 들어와도 뭐 어떤 드레싱 종류 뭐 들어와도 우리는 개발을 해서 우리식의 소스를 만들고 우리식의 찌개를 만들고 우리식의 국을 만들어요. 그래도 또 휴전 음식이다 그래. 기가 막히다고. 여기서 김밥집에 가봐요. 김밥이 뭐 누드김밥 무슨 엄청나게 많죠. 전세도 유일한 거야.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이 뭐냐면 우리가 민족성이 뛰어나고 감수성이 뛰어나고 손맛이 있고 미각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 그리고 라면도 종류 엄청나게 만들어간다죠. 전 세계 최고야,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우리의 고급 문화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또, 뭐, 돼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돼지도 마찬가지로 우리 뭐 버리는 거 없죠. 돼지 껍데기도 먹지. 돼지 피를 안 버리죠. 돼지 피로 순대 만들죠. 원래 고급 순대는, 돼지 피 있죠. 돼지 피하고 뭐, 당면이라든지 두부와 섞어서 넣는 게 그 원래 순대예요. 근데 요새는 그걸 잘 안 하죠. 근데 원래 고급 순대, 좋은 순대는 다 그걸로 만들어요. 돼지 피도 버리지 않아, 우리는. 소 피도 안 버려, 우리는.
아시잖아요. 선짓국 우리를 끓여 먹잖아.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 그런 맛이 또 다 다르죠. 그런 어떤 느낌. 또 돼지를 먹다 그러면 편육. 머릿고기 어때? 편육, 머릿고기 뜯어서 눌러서 또 편육을 만들어 먹어. 순대 만들어 먹지. 뭐 별걸 다 해요. 참 대단한 민족이 우리는. 버리는 거 없어요. 또 돼지족도 또, 족발도 또 해 먹고. 돼지 족발 먹는 나라도 우리 많지 않죠. 그죠? 어쨌든 그런 것이 가능하다. 또 돼지에다가 또 우리 신김치 넣어서 또 찌끄려 먹어. 또 맛있죠. 이런 것들은 참 고급 문화다. 그것이 가능해요. 우리나라다. 또 예를 또 하나 더 들어볼까요? 미역 같은 경우 예를 들면요. 미역은 전 세계에서 다 있어요. 바닷가에 다 있어요. 근데 미역을 먹는 나라는 우리나라예요. 심지어는 산후조리 할 때도 써요. 산후조리 여러분들 많이 알죠. 상식적. 애기 낳았다, 출산했다 이런 미역국 먹는 거 상식이죠. 우리는 누구나 다 아는 상식. 근데 서유럽은 몰라. 이걸 먹는 줄도 몰라. 그래서 예전에 참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면 1950년대만 해도 50년대는 다 집에서 해놨어요. 60년대까지도. 아마 여러분들 어머님이나 그 할머니한테 여쭤보세요. 그러면은 대부분 집에서 낳았어요. 물론 병원에서 낳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드물고 60년대까지 거의 집에서 낳고 70년대에서는 이제 산부인과 병원이 많이 생겨서 이제 거기서 낳기 시작했어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대부분 그런 경향으로 나타났을 때. 그런데 개인 산부인과 병원에서 애를 낳아도 미역국을 안 줘. 그래서 되게 보호자들이 미역국 끓여서 산모도 갖다 줬다니까요. 70년대만 해도.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부모님들. 그랬다가 80년대 되니까 개인 병원에서 미역국을 잘 줬어요. 이제 개인 병원은. 종합병원은 아직도 안 줘. 미역국을 안 줘. 그래서 종합병원에서 애 낳지 말아라 이런 말이 막 나왔어요. 그 당시에는. 개인 병원에 가서 출산해야지 종합병원 왜 난 미역국을 안 주고 뭐 출산하는데 에어컨 틀고 막 이랬다고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개인 병원은 온돌방에다가 미역국 나올까 그래도 80년대는 그랬어요. 근데 이제 90년대 되니까 어땠냐? 종합병원도 이제 다 미역국 줘요, 이제는. 우리나라 이제 상식이냐. 그걸 주니까 정말 좋은 줄 알으니까, 이제는. 2000년대가 되니까 어떠냐? 우리나라는 다 상식이고, 이제는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산부인과 병원에서 출산하고 나서 미역국을 주기 시작해, 요새는. 아니면 다 주는 건 아니고, 일부 이제 주기 시작해. 이제 우리나라 교포들이 있으니까 주기 시작했고, 또 미역이 산후조리에 좋다라는 게 밝혀지기 시작하니까 조금씩 주기 시작하고, 또 한국이라는 나라 음식을 우수하니까 그걸 배우려고 하는 것도 있고, 앞으로 10년, 20년, 30년 전은 어떨까? 전 세계적으로 출산하는 미역국이 상식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민족이 옛날부터 상식을 해오겠다. 우리 민족 우수성이란 말이에요. 자, 미역은 어때? 미끈미끈하죠? 그래서 미끈하게 하니까 출산하고 나면 어혈이 많이 생겨요. 그 어혈을 쫙 풀어준단 말이야. 그리고 조혈 성분, 피를 만드는 성분이 많아요. 미네랄이라는 얘기 많거든요. 그러니까 산후조리한테 아주 도움이 된다고. 피를 또 맑게 만들어주고. 그런 역할 때문에 우리는 국을 먹고 개발을 했단 말이에요. 또 의학으로도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전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다. 이런 나라가. 없어요. 다른 나라보다 다 찾아봐요. 없죠. 그 정도로 우리는 우수한 민족이다. 왜냐면은 감각이 뛰어나고 느낌이 뛰어난 민족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흔히 이제 한식을 먹을 때 어때요? 대개 보면은 이제 그 한정식 가면 어때요? 반찬 많이 나오죠? 어떤 사람, 우리나라는 반찬만 해서 망했다 어쩌자 했는데 무식한 놈이고, 반찬이 많다는 거는 먹고 살만하니까 반찬이 많은 거야. 먹고 살기 어려우면 반찬도 없어.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물산이 풍부했어요. 그러니까 반찬이 많은 거야. 그 무식한 놈이나 그런 표현하는 거지. 반찬이 많다는 얘기는 또 여러 사람이 한 상에 같이 달라붙어 먹어요. 혼자 먹는 게 아니야. 그러면은 되게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어요. 내가 이거 먹어. 골라 먹죠. 즉 사상의학적으로 말하면은 자기 체질, 내가 태양인이다, 뭐 태음인이다. 그러면은 태음인에 맞는 음식을 골라 먹는 거야. 내가 소음인이다. 그럼 소음인에 맞는 걸 골라 먹는 거야. 음식 되게 보면 한정식 가면 따뜻한 음식, 차가운 음식, 시원한 것 다 구분이 있죠. 그걸 골라 먹는 거야. 그래서 건강식품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식 뷔페인 거야, 그게. 그래서 자기 식에 맞춰 골라. 그게 건강식이란 말이야. 자, 내가 소음인인데 식탁에 두세 가지밖에 없어. 다 소양인 음식이다. 그러면 먹기 싫어도 먹으면 어떻게 돼? 탈나죠. 그럼 병나는 거야. 그건 무식한 거야, 그거는 우리식의 스타일이 아니라 우리는 골라 먹는 거다. 그러므로써 우리의 건강을
회복하고 유지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 그게 우리나라의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인식하면 한정식집에 한식에 반찬 여러 개 나온 걸 이해를 하셔야 된다. 또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만 어쨌든 우리나라의 우수성이 그런 거다라는 거를 저는 음식을 통해서 설명하는 것 뿐이에요. 얘는 무수히 많죠. 얘 들기 참 끝이 없는데 어쨌든 그래서 최소한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듣고 나서 우리나라가 음식의 특징이 어떤 건지 또 여러분들 외국 나가서 한번 음식을 먹어봐요. 그러면은 몇 번을 먹을 때 금방 질린다. 그게 토종이랑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음식물이 무지히 다양하고 외국은 단순하거든. 그렇지 않아요. 고기 구울 때 좀 많이 굽냐 덜 굽냐 이런 차이는 있습니다만 거기 변형이 많이 가능한가? 몇 가지만 밖에 없죠. 우리는 어때요? 고기를 구워서도 먹습니다만 양념해서 먹으면 또 천차만별이죠. 맛이. 거기다가 또 끓일 때는 또 맛이 또 천차만별이죠. 그걸 우리는 다 즐겼다.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들 우리가 술 마시고 야식집을 간다든지 어디 길거리 나가 먹는 음식 무슨 점 많아요. 포장마차도 막 전 세계를 다 털어서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른 나라 보면 밤 12시에 다 문 닫아. 없어. 먹고 싶어도 못 먹어요. 우리는 어때? 밤새도록 먹을 수 있죠? 곳곳에 돌아가면서도. 또 골라 먹을 수 있죠? 종류. 어딜 가나 먹을 수가 있어요. 그 대단하죠. 그거는 우리의 민족성이다. 우리는 골라 먹고 미각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가능하다. 라고 저는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또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 사람은 소금을 많이 섭취한다. 그래서 문제가 된다. 물론 외국에 보면 많이 먹어요. 왜 그럴까? 우리는 국문화니까. 국이나 찌개를 먹을 때는 소금에다가. 근데 만약에 그 똑같은 소금을 고기 구워서 먹을 때 소금 못 먹어. 물을 많이 먹으니까 가능한 거 우리는. 왜냐면 물이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그만큼 또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만 우리나라 사람까지 소금 많이 먹는 거를 우리 한 끼 먹을 때 소금 먹는 양을 국이나 찌개 없이 그 소금을 먹었다. 먹지도 못하지만 그렇게 먹으면 벌써 탈나. 신장 다 절단 난다고. 근데 우리는 절단 안 나 별로. 그 이유는 국물을 많이 먹으니까. 이런 어떤 문화성의 차이를 이해를 해야 된다. 물론 국이나 찌개는 너무 짜게 먹으면 탈이 나죠. 근데 어쨌든 이론적으로 서양식의 잣대로 보면은 탈이 안 난다. 왜? 잣대가 틀리니까. 그쪽은 물을 안 먹고 우리는 물을 많이 먹으니까. 우리는 또 그렇게 먹고도 국이나 찌개 먹고도 뭐예요? 먹고 나서 또 숭늉 또 먹죠. 보리참을 먹고. 아니 생수를 먹더니 참 이상한 나라죠. 다른 나라에서 우리 보면 참 이상한 거야. 우리 물배가 별도로 있어. 물을 많이 먹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소금을 먹어도 중화돼서 나갈 건 나가는 거예요. 그런 어떤 특징으로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했었던 미역 같은 예를 들어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다면 우리나라 그래서 미국에 있는 상류계층에서는 최고급 상류계층 우리나라 음식을 최고급으로 쳐요. 그래서 저는 식품을 연구하다 보니까 많이 연락이 오고 그런 사람 교류가 있어요. 하다 보면은 미국에서 식품 연구하는 사람들 상당수가 우리나라 사찰 음식 최고급으로 치고 우리나라 한정식 한식 최고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흉내를 낼까 하는 게 화두예요. 그쪽은. 그것이 성인병 예방도 정말 먹으니까 건강 유지가 되거든. 그리고 몸매도 유지가 되고. 미국식으로 먹어봐. 다 살찌고 성인병 걸려도 다 절단 나지. 우리나라 식들 먹으면 안 그렇거든. 그래서 그리고 우리나라는 아까도 잠깐 얘기하다가 말았습니다만 나물을 많이 먹죠. 나물이 뭐야? 물에다가 살짝 데쳐서 무쳐 먹죠. 전 세계를 다 뒤져봐요. 나물이 이렇게 많은 나라가 있나? 우리나라에. 우리는 별거 다 먹죠. 오순도 먹지, 뭐도 먹지. 엄청나게 먹어요. 나물 종류는 무지하게 많아요. 왜냐면은 살짝 데칠 때 물이 안 좋으면 데쳐도 그 맛이 안 나요. 물속에 살짝 데칠 때 물이 좋아야 돼. 그러니까 외국은 나물만. 그리고 우리는 그 다양한 식품들, 나무, 풀의 그 순두를 먹으면서 우리는 미각이 점점 뛰어나죠. 전 세계를 다 털어서 그 야생하는 그 잡초들이나 어쨌든 그 나물 종류, 산에서 먹게 쓴바귀 캐먹고 뭐가 많잖아요. 우리가 쑥도 캐먹고 그런 나라가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그 중에 하나다. 왜냐면 물이 좋아서 그 물에서 데칠 수가 있으니까. 물에다 못 데치면 기름에 튀길 수밖에 없어요. 나물을 기름에다 튀겨봐. 그 맛이 날까요? 별로 안 나요. 그건 상식선이다. 비름나물이다. 그리고 기름에다 튀길 수 있어요? 비름나물 같은 거 어때요? 물에다 살짝 데쳤다가 무쳐 먹으면 참 맛있죠. 그런 거랑 생각하면 편하다. 그것도 안 데치고 먹으면 억세서 못 먹죠. 우리는 그게 가능하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뭐 이런저런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예요. 이런 상식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또 음식 문화의 특징들을 이해를 해야 이런 것이 이해가 되고, 또 여러분 외국 나가더라도 당당하게 말을 하고 이해를 해라. 그러면은 다시 한번 또 여러분들이 외국이나 얘기할 이런 얘기 해도 외국은 뿅 가. 아니 외국 바이어가 우리나라 왔다. 음식 문화 먹으면서 이런 얘기 해줘봐. 뿅 간다고. 그것도 하나의 바이어 상대하는 요령 중에 하나다. 라고 저는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뭐 제가 뭐 이번 시간은 제가 뭐 두서없이 뭐 이런 저런 얘기 했습니다만 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야기고 또 그거를 나는 요약한 것 뿐이다. 그래서 내가 하는 거는 이런 우리나라 우수성이 있는데 이거를 뒷받침하는 문헌 근거가 없다라는 거야. 그걸 연구를 안 해 사람들이. 귀찮고 힘들으니까. 그거를 내가 총대 메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연구하는 것이 옛날 고서를 읽으면서 왜 옷나무가, 옷닭이 좋은지, 왜 소가 좋은지, 왜 돼지가 어느 면이 좋은지, 요리라도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런 근거가 있는지 확실히. 또 어떤 한의학적으로 효능이 있는지를 저는 다 제시를 해가면서 연구를 하는 것이 제가 하는 일이다. 이상 뭐 내 자랑 했는데 교수로서 좀 자랑해도 돼. 이 순간에는. 그래서 자기 자랑 팔불출인데 어쨌든 제가 웃자고 하는 얘기고, 어쨌든 여러분들도 상식선을 알아주면 제일 좋고, 또 더 좋다면은 내 뒤를 이어서 누군가 또 해주면 좋다. 어차피 내가 다 할 수도 없고 나도 나이가 들으면 죽어야. 그런데 누군가 후진이 또 있어야 된다. 라는 거를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어쨌든 뭐 분야는 각 다르겠습니다만 자기 분야에서 상식적으로 음식 문화를 좀 알고 또 필요하다면 전공을 해도 좋다. 라고 저는 이제 주장하는 바입니다. 자, 어쨌든 뭐 오늘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저녁에 밥을 먹으면서 한번 국이나 찌개를 먹어서 그 의미를 숟가락을 쓰면서 젓가락을 쓰면서 왜 우리가 이걸 사용을 하는지를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한번 밥을 한번 먹어볼까요? 네, 감사합니다.